이거 사실 그 지난번에 종강할 때 했던 건데요. 자, 한번 더 몸풀이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BTEC G 액츄얼 테스트입니다. 자, 앞에부터 하진 않았고 이제 11번서부터 드렸습니다. 문제를. 근데 11번에 그 10번 잘하셨는데 이거 되게 맞히는 그 비결이.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제가 수업을 막 이렇게 일장 연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대화해가면서 잘 푸셨는데 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었나요? 해석을 다 하셨나요? 주어비 동사 이렇게 네. 서술 명사가 말은 좀 딱딱하게 하셨지만 잘하신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말들 안 쓰기 때문에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영어 배우는 게 다 그렇죠. 뭐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영어를 만약에 지금 뭐 회화나 이런 거 잘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틀에 박힌 문법 용어들 있잖아요. 뭐 보온이 무슨 목적어 이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 잘합니다. 근데 영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영어 선생님조차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Very well, thanks. Very well, thanks. 저쪽에 뭐라고 얘기했을 때 대답을 Very well, thanks 그랬어요. 그것도 I'm fine, thank you, and you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게 바꿔놓으면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문법을 한 20개 정도 지금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한 600 정도는 나오실 것 같아요. 이건 뭐 괜히 이제 기분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20년을 했는데 그거 한 번에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단 저기 거기서 포인트 한 20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거의 다 이렇게 스무드하게 풀 수 있어요. 자, 문법은. 자, 첫 번째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이 영어 잘하시는 방법이 영어하고 한국어의 차이점. 이거를 잘 구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영어는 어디로 갈수록 중요할까요? 앞으로 갈수록 중요할까요? 뒤로 갈수록 중요할까요? 영어는 앞이죠. 그렇죠. 그래서 걔들 엄청 막 급해요. 막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 쓰고 막 이렇게. 우린 동사가 뒤에 들어가잖아요. 한국어는 또 뒤로 갈수록 중요하고 이렇게. 요 차이점을 잘 파악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어순 문제였습니다. 순서. 거기 순서 왜 그 ABCD가 다 비슷하게 돼 있죠? 그 모양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앞으로 보내느냐면 이제 앞으로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세요. 자, 뭐 지금 문법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동안에 가리키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했던 걸 다 총정리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요만큼 배우고서 예를 들어서 실력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배우고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위에 게 낫죠. 저 노력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저기 빨리 효율적으로 해서 빨리 어떤 그 목표에 도달하면은 그 시간만큼 시간이 비죠. 그 시간 동안에 뭐 쉬셔도 되고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성공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탭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그건 1차적인 거고 이분이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제 목표를.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주어 다음에 일단 동사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렇게 항상 앞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놓으면 딱 세 개예요. WH에서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의문사. 그죠?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야 너 뭐 했냐 이러는데 걔들은 what 이렇게 벌써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 거다 적어 놓으시고 첫 번째가 주어 동사, 두 번째가 의문사. 그다음에 한국어는 뭐 뒤에서 쓰지만 영어에서 또 다른 게 뭐냐? 뭐 저기 쉽게 해서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너나 나 같은 애들 있죠? 그러니까 얘들이 중에서 앞으로 와요. 일단 요거 세 개만 잊지 마십시오. 세 개. 주어 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의문사, 그다음에 부정어. 이 세 가지가 앞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뭐 이제 좀 쉽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같이요? 기왕에 배우시는 거 효율적으로 많이 배우시려면 그 어떻게 체크하시면 되냐면 네. 그래서 거기 그 체크하시는 방법이 잠시만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였죠? 그래서 11번 좀 별표 쳐놓으시고 지금 풀어보셨으니까 다음에 14번 별표 쳐놓으시면 되고 14번 그다음에 쭉 넘어가시다 보니까 그다음에 18번 있습니다. 18번도 별표 쳐놓으시고 그다음에 20번 별표 쳐놓으시고 일단 뭐 그 페이지만 먼저 볼게요. 거기 지금 10문제가 나왔는데 요 네 문제의 공통점이 뭘까요? 11, 14, 18, 20번 이게 공통점이 전부 다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죠? 그 ABCD가. 그죠. 이게 최근에 어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옛날 책 갖고 쓰면 안 되냐면요. 한 3년 전만 해도
해도 뭐냐면 뭐 시제라든가 능동수동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거의 한 15문제 가까이. 근데 요즘에는 시제 문제가 한 많이 나왔죠. 6문제, 7문제 정도. 그다음에 능동수동도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어떤 이런 뭐 동사 쪽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문법을 공부한다든가 이 별로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 죄송하지만 저는 이과 출신이에요.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뭐냐 탭스란 점수를 따게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땄을 때 마지막에 이제 한참 지나다 보면 아, 저 사람이 그때 했던 얘기가 맞긴 맞구나. 이건 나중에 느끼시면 돼요. 나중에 한참 후에 느끼시면 되고 절대 실력으로 하신다든가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그 방법대로 요거 저기 잘 기억하시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그럼 답이 뭐하고 둘 중에 하나일까요? 일단 빈칸 앞에 보시면 it was가 있으니까 이거 해석하셨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해석은 일단 최악의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만약에 문법적으로 맞는 게 한 두세 개가 맞는다든가 이러면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벌써 보는 순간에 it was not, 그다음에 it was not 해서 그 A 아니면 C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A번은 굉장히 힌트를 줄까요, 안 줄까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A번은 엄청 주죠. 그러니까 A가 맞으면 그냥 쓰시는 거고요. B번, C번, D번 보시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A가 좀 틀렸으면 걔를 고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넣을게요. A번. 그래서 it was not to가 나왔는데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not to는 이건 뭘까요, 대체? 그것도 좀 약간 이상하죠? 그 다음 뒤에 보시면 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make a decision easy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쉬운 말은 뭐냐면 어떤 결정이 있는데 결정을 굉장히 쉽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아예 말 자체가 해석도 안 되고. 이걸 이제 잘못 생각하셨던 분들은 혹시 그 투이아가 뭐 진짜 주어 아니냐? 뭐 이렇게 옛날 배웠던 문법대로 뭐 not을 갖다 부정으로 썼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10번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옛날에 뭐 보호 이렇게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 이런 얘기죠. Not an easy decision 먼저 넣어주시고 자, to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to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자, to 동사는 이제 앞으로 무슨 용법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일단 예를 들어서 독해라든가 청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 무조건 답이에요. 까먹지 마세요. 절대.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나오게 되면 무조건 답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법에서 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으냐면 문법에서 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투를 갖다 뭐냐면 요거는 항상 플러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거기다 플러스라고 써놓으시고 그다음에 요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딱 좋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부정사가.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거기서도 저기 그 투가 아직 뭐 기본적인 뜻이 아직 안 한 거라든가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야 너 뽀뽀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때 I want kiss you. 자 이거 뭐가 들었나요? 여기 투가 들어가줘야 되죠. 그래서 원래 동사 원과 동사 투를 이렇게 연결한 역할. 그 다음에 투야가 아직 안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직 투야가 안 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 결정 내리기가 쉽지가 않았어 그런 얘기니까 아직 결정을 안 내렸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도 make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게 또 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A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C로 가셔도 되고요. 자, 저 이렇게 많이 막 정확하게 하시려는 것보다는 하나씩 이렇게 쌓아나가시는 게 좋은데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이게 원래 많이 틀리셨던 문제인데 맞추셨어요? 자, 그럼 12번은 몇 번 주셨습니까? 12번 B요? 그죠. 10번이 좀 어려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옛날에 이제 어떻게 배우셨냐면 완료 분사구문 그런 거 배우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게 필요가 없어요. 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어느 하세요? 그래, 그걸 공부하겠습니까? 자, 일단 제가 그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먼저 하나. 자, B번에 그 being 좀 한번 내보셔보세요. B번에 being. 네. 그 being에다 내보셔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써놓으시면 되냐면요. 어려울 때라고 써놓으세요. 어려울 때. 자, being은 잘 웬만하면 답으로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네. 근데 나오긴 나오는데요. 아주 어려울 때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being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분이 많이 약해 하시는 건데. being의 진정한 뜻은? B가 진행형으로 바뀐 거죠? 그게 being입니다. 그럼 B라는 건 원래가 뭐 아시겠지만 제 영어 이름이 민터라면 I am 민터 아니에요? I am 민터? 그러니까 B는 원래 진행형을 쓸 필요가 없죠. 근데 굳이 진행형을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쓰면 틀린다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이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많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답에도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틀렸다는 아니고요. being이 답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being이 답일 때 보면은 아주 뭐 보통 뭐 being이 한 2개 정도 있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B번은 다음서부터는 좀 웬만하면 좀 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잘 몰라도. 그럼 거기서 뭐가 있냐면요. 거기 having 있어요. having. D번에 having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해빙에다 좀 내용을 쳐놓으시고 제가 수업을 좀 이렇게 원칙대로 안 한다고 해서 좀 너무 화내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이제 말은 좀 빨라도 제 모토가 세 가지거든요. 가장 재미있게,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이게 그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문법책 몇 권을 띄었어. 그리고 딱 텍스트 시험을 봤더니 문법 한 반 맞은 겁니다. 그거보다는 문법책을 안 띄면 어때요? 딱 봤을 때 70점, 80점 맞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절대 까먹지 마시게 목표가 700점이면 문법이 몇 점 나와야 될까요? 만약 물론 이제 700점은 이제 990점, 1000점이라고 보시고 문법은 100점 만점입니다. 자, 그럼 문법이 몇 점 나와야 될까요? 최소한 아유까지는 아니고 65점은 나와야 돼요. 최소한도. 네. 물론 문법이 75점 나왔다 이러면 이제 금방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왜냐면 문법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이게 딱 보기 되게 까다롭잖아요. 근데 답이 탁탁탁탁 나오면 사람이 옛날에 혹시 토플 공부하실 때도 그랬나 모르겠는데 토플 옛날에 문법 문제가 잘 풀리면 왠지 자신감이 생겨요. 토익도 그렇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요즘엔 다 물론 빠졌지만 그래서 일단 요 점수 따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근데 문제가 아까 잠깐 보셨지만 사실서 제가 드리지 않았어도 사실번서부터 50번까지 있죠. 그거 기억나시죠? 틀린 거 찾기. 아까 살짝 보셨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워서. 이게 점수가 2.5점하고 한 3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75 정도 되는데 그럼 이것만 해도 한 27.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틀려버리면 이 점수도 나오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점수가 그렇게 쉬운 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이게 어떤 거냐면 앞에 40개 거의 다 맞고 그 상태에서 뒤에를 몇 개 틀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점수입니다. 75점이나 65점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 좀 기분이 안 좋으셔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기 해빙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먼저라고 쓰면 돼요. 먼저.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이 다 일사천리로 풀립니다. 저는 상당히 그 영어라는 게 한국어랑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회화할 때 나 해본 적이 없어요.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나 해본 적이 없어요. I haven't. 좀 바보 같네. 한국어랑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I haven't.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영어. 그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독해할 때 배우시겠지만 이거의 진정한 뜻이 뭐라고 보십니까? Also. 이거의 진정한 뜻은 이거거든요. 네, 앞에 말이 맞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좀 바보 같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having이 먼저입니다. 먼저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이거 제가 좀 쉽게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영작도 그렇고 알아듣는 것도 그렇고 문제 푸는 것도 그렇고 이 having만 넣으면 학생들이 막 쫄아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고기 요리 잘하세요? 고기 요리? 네, 그래도 대충 하는 방법은 아시죠? 보통 냉동실에다 꽝꽝 얼려놓습니다. 그러면 고기 요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냥 룸 템퍼레처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상온에다 그냥 놔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절로 그 전기세 아낀다고. 그래서 녹으면 요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건강에 안 좋답니다. 그게 세균이 들어간답니다. 그게. 그래서 일단은 꺼내서 그냥 마이크로웨이브에다 전자레인지에다 해동하시기 좋죠. 먼저 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동. 동자가 무슨 동자죠? 이게? 아이고 얼음 동자잖아요. 이걸 빙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해빙. 되게 바보 같네? 먼저. 그러니까 먼저. 거기 해빙 있잖아요. 여러분들 좀 바보 같지만 먼저.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팔이 부러졌다는 말이 여기서 되게 중요했습니다. 제가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걸 만약에 A번씨였으면 제가 그래도 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B번씨였다는 건 뭐냐면 B번은 혹시 수동인 거 아시죠? 예, 그죠? 팔이 부러져서일까요? 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칼을 잘못 써서 손을 뱄어요. 그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나 손 뱄는데 영어로? I was cut 그럴까요? 그럼 누가 와서 이렇게 칼로 뱄다는 건데? 이게 아니라 I cut myself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잘못해서 했어도 내가 벤 거니까 칼이 와서 저절로 나를 긁은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요. 팔이 부러졌다고 하면 뒤에 his arm이라고 있죠. 대상이. 그래서 이거 그냥 능동으로 쓰시는 거야. 수동이 아니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A번은 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뒤에 드럼을 칠 수 없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팔이 부러진 게 먼저죠. 그래서 드럼을 못 치는 거지. 팔 부러져갖고 혹시 부러진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프거든요. 으악 드럼을 못 칠 것 같아.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팔이 부러졌고 그다음에 드럼 못 치게 된 게 나중이고. 이해가시죠? 그럴 때 그냥 해빙을 넣어주시면 돼. 왜 그러냐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이거 사실 요거 가지고 예문 설명해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문장에서 그렇게 한번 다시 받을 테니까 오늘은 일단 한 10가지 렉도 그렇게 배워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됐고 이거 한번 끊어가겠습니다.